안녕하십니까, 정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죠. 늦어도 너무 늦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결정이 바로 어제 내려졌습니다. 정교조가 이제 7년 만에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7년 전, 그러니까 2013년 박근혜가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이때 노조 아님 통보를 결정받은 것이죠. 당시에 박근혜는 정교조에 이런 공문을 한 장 보냈습니다. 당신들 노동조합 규약을 보니까 해고 노동자가 노동조합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요걸 빨리 개정을 해라. 요걸 바꾸지 않으면은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바꿔 말하면은 그때 당시 정교조는 9명의 해고 노동자가 있었는데 9명의 해고 노동자들을 정교조는 내쳐라. 이렇게 이 박근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정교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합법화의 길을 가려면은 9명의 해고 노동자들을 내쳐야 하고 법외 노조의 길을 가려면은 9명과 함께 가야 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거죠. 당시에 일부 조합원들 내에서는 9명의 생계 책임, 9명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함께 가고 합법 노조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9명을 우리 식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해고 조합원들을 조합원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법의 노조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전교조는 9명의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정교조가 결정을 내리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정교조는 출범 당시부터 정권의 극심한 탄압을 받습니다. 1989년도에 정교조가 창립이 되죠. 창립해가지고 정교조에 가입된 당시의 교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때 가입된 교사들 대부분이 해고됐습니다. 그때 해고된 교사 노동자 숫자가 자그마치 1,5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89년부터 99년 합법화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모진 고생과 탄압을 받았던 거죠. 오직하면은 당시에 문교부, 지금으로 보면은 교육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공문을 내립니다. 정교조 교사의 식별법이라고 하는 공문까지 내립니다. 정교조 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학급 신문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 한복을 입고 다니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이런 등등 정교조 조합원 식별법까지 등장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지난 시기 정권들은, 특히나 보수 정권들은 정교조를 무지하게 싫어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던 거죠. 역사적 배경, 그런 모진 탄압 속에서도 정교조를 유지하고 만들어갔던 것이 있는데 이 과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해고된 교사 노동자들이었다고 하는 것, 이런 배경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 참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교사, 그 과정에서 해고됐던 교사들을 내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교조는 곧바로 장애투쟁에 돌입을 하게 되죠. 천막농성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또 교사들이 시국선언도 하고 단식농성도 하고 국정교과서 반대투쟁도 하고 박근혜 정권과 상당히 많은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던 거죠. 적어도 법은 우리의 손을 들어줄 거다. 정상적인 판단을 내린다 한다면은 박근혜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을 하게 되는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 2심에서 정교조의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1심, 2심을 뒤집어버리고 정교조 손을 들어주지 않고 박근혜 손을 들어주죠. 이때 대법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법거래의 당사자, 주인공 양승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양승태는 상고법원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고법원을 허락을 해준 대신에 박근혜 입맛에 맞는 사법재판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일종의 거래를 한 거죠. 이 거래 대상에 전교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이런 등등의 재판이 다 거래 대상이 되고 실제로 재판이 엉뚱하게 결론이 났던 거죠. 정교조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에서 희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실은 정교조가 법외투쟁, 장애투쟁을 이렇게
생고생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나긴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도 됩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 때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법의 노조의 길을 이렇게 걷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내려진 행정명령이 생각해보니까 잘못됐더라. 이 잘못된 행정명령을 취소만 하면은 법의 노조가 아니라 합법노조의 길을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굳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법의 노조가 아니라 합법노조의 길을 진작에 걸었을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벌써 1200일 넘도록 이 판단을 안 하고 지지부진 질질 끌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셈이죠. 사실 정교조는 국제적 수준에 놓고 보면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조는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전교조, 공무원 노조는 정상적인 노조가 아닌 노동 이권만 보장되어 있는 정상적인 노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노조가 되려면 적어도 노동 상권이 보장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까지 보장돼야 되는 이런 정도는 돼야 글로벌 스탠드에 딱 맞는 수준이 된다 이런 건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요 대목까지는 지금 계속 유보 상태, 계속 민기적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가 얼마나 되지 않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제발 온전한 노동 상권 그리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우리 공무원 교사들에게도 주어줘야 한다. 이런 정도는 돼야 촛불 정권임을 자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할 것을 믿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